편의점을 오픈을 하고 아니면 오픈하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매출을 올릴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요. 편의점은 통계상으로 나온 것에 의하면 점주가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매출 규모는 10% 안팎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얻느냐가 90% 이상 좌우하는 거예요. 진짜 노력하는 점주들 있잖아요. 막 밖에서 막 대학교 앞에 있으면 막 학과 가가지고 뭐 우리 행사하니까 뭐 오라 그러고 막 친한 척하고 막 오만 영업 다 하는 데가, 그런 데가 진짜 특수하게 점주의 노력으로 매출이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곳이지, 대부분의 편의점은 95%는 입지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1시간짜리 강의, 44분짜리 강의에 편의점 어디에 차려야 일매출 150만 원 정도 보장받을 수 있는가에 제가 올린 겁니다. 그 동영상은 진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편의점 안 한 사람은 모릅니다. 그거 절대. 편의점을 안 해본 사람은 편의점이 일반적인 업종과 다른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몰라요. 그냥 대로변이면 그냥 아파트 많으면 장사 잘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돈 다 날리는 거예요. 근데 그 영상에 다 나와 있어요. 30년 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힘들게 모은 돈을 잘못된 선택 하나로 몇 천만 원 날릴 수 있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동영상, 그 강의 내용입니다. 제가 뭐 유튜브에 뭐 이딴 거, 이런 거 제일 처음에는 올려도 좀 제가 좀 이렇게 돈 되는 그런 지식을 올려도 되나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여자 연예학이랑 편의점 얘기는 안 올렸어요. 좀 아깝더라고요, 그게. 그런데 제가 편의점 책은 2009년부터 썼고 연예학 책은 2011년도에 쓰지 않았습니까? 문서는 그때 거의 다 완성됐어요. 몇백, 한 1000페이지 정도. 근데 그냥 죽기 전에 뭔가 업적을 남기고 싶어서 좀 더 완벽하게, 돈보다는. 그때 책 출판했으면 돈 엄청 벌었겠죠. 그때 책 살라는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제 블로그에. 지금 뭐 유튜브 보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뭐 컴퓨터가 베이스인 줄 알아요. 컴퓨터 그거는, 저 말고도 팔 사람 많아요. 이거 뭐 조립할 사람 많지. 좀 디테일하게 조립하는 거 뭐 디테일하게 조립 안 하면 어때? 그냥 돌아가기만 하면 되지. 뭐 컴퓨터 메인보드랑 뭐 CPU랑 그래픽카드 제가 개발했습니까? 제가 개발한 것도 아니에요. 전 남이 개발한 거 그냥 조립하는 시정 잡배일 뿐이잖아요. 그런데 편의점 책이랑 연예학 책은 그렇게 백과사전식으로 운영과 어떤 그런 총괄적인 인간 본성과 사회 현상에 대한 탐구까지 넣은 책은 지금까지 안 나왔습니다. 제가 내면 최초예요. 2009년에도 냈어야 돼, 그때. 여튼, 내 인생은 항상 후회의 연속이다. 이게 진짜 맞는 것 같아. 여튼, 10% 안팎입니다. 10%. 10% 안팎입니다. 그런데, 요 입지는 제가 다른 거 설명했으니까 그거 참조하시고, 잘 안 보이나, 글자가? 그치? 음. 어떻게 하면 매출을 올릴 수 있느냐? 방법이 간단합니다. 오는 사람한테 친한 척 하세요. 이건 한번 매직으로 적어야겠어. 자, 핵심. 친한 척입니다. 친한 척, 아는 척. 요거 두 개가 매출 올리는데 핵심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행사니 뭐니 발렌타인데이 때문에 좀 더 팔아보겠다. 5만 생쇼를 더 하고, 김밥 좀 더 발주해가지고, 결품하면 안 되면 안 되지. 고객 만족을 해서. 헛소리 하지 마요. 그거 김밥 하나 팔아봤자 200원밖에 더 남습니까? 200원, 100개 팔아야 2만원밖에 안 돼요. 1000개 팔아야 20만원이네. 1000개 팔아야. 어. 일반적으로 일매출 150만원, 100만원에서 150만원 되는 편의점 하루 김밥 몇 개 팔릴 것 같아요? 100개도 안 팔려요. 50개도 안 팔려요. 1편, 2편. 합쳐서. 이 친한 척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그 전에, 오는 손님들한테,
왔어요? 왔어. 어떻게 지냈어? 뭐, 저번에 뭐 간다더니 됐어? 이렇게 물어보고 얘기하는 거. 일상을 얘기해야 돼, 일상을. 일상을, 뭐, 당연히 모든 손님한테 그러는 건 안 되죠. 뭐, 그냥 와가지고 말없이 그냥, 뭐, 담배만 사가고, 자기 거 술만 사가고, 뭐, 과자만 사간 사람 말고, 오면은 괜히 그냥 이렇게 이런저런 말 붙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뭐, 말 붙이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냥, 좀 이렇게 친근하게 좀 다가오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상대로 이렇게 일상을 서로 소통만 해도 매출 제 장담하는데 30% 오릅니다. 20에 30%. 자, 요거는 이미 미국의 세븐일레븐 한 점포가 이미 입증을 했어요. 미국에서 있던 편의점 점포 중에 커피를 다른 점포보다 100배를 넘게 파는 점포가 있었어요. 도로변에. 그냥 뭐 이런 국도변에 있는 그런 편의점인데, 미국은 땅덩이가 넓으니까 국도변에 편의점 하나 있겠죠. 100개를 넘게 팔아요. 도로. 그래서 그 CEO가 직접 방문했습니다, 거기. 아니, 도대체 저기 커피를 어떻게 만들길래 다른 점포보다 100개를 넘게 팔아? 이거 진짜예요. 근데 정확하게, 수치는 제가 정확하지 않지만, 이 일화가 실제입니다. 그래서 세븐일레븐 CEO가 여기를 방문했는데, 이 주인 커피 맛 틀린 것도 하나도 없고 커피 싸게 파는 것도 아니야. 그냥 이 주인인 아주머니가 여기에 오는 그 트럭 기사들, 이런 아침 손님들 있잖아요. 이름을 다 알고 있어요. 이름을 다 외워요. 이름을 다 알아요. 그래서 오면 피터 왔어 하면서 저번에는 대답들이 무슨 어떻게 됐어? 이렇게 일상적인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차 타고 가다가 여기 다른 점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는 길에. 자기가 출근하는 길에. 그럼 여기 가서 서로 아무 말 없이 그냥 커피만 먹고 사오느니, 여기 가가지고 얘기 한마디 하고 출근하는 것이, 아니면 배송하는 것이 더 하루 시작이 즐겁죠.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이것은 앞으로 더욱더 심해져요. 왜냐면 여기 우리는 지금 혼자 살잖아요. 혼자 삽니다. 혼자 살고 갈수록 1인 가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편의점은 저번에도 말했지만 편의점은 혼자 사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차려야 돈이 돼요. 장사 잘 돼요. 혼자 사는 사람이 그냥 먹고 싶을 때 편의점 가서 먹고 싶어 사 먹지, 아파트 쪽은 장사 안 돼요. 걔네들은 일주일간의 계획을 가지고 마트 가가지고 장을 봐가지고 밥을 해먹는 사람들이에요. 편의점 안 가요. 기껏해야 그냥 아침에 출근 담배를 몇 개 사지. 밤에 와가지고 그냥 라면을 몇 개 먹고. 그래서 아파트 단지 보고 아파트 단지 보고 점포 얻은데 다 망합니다. 매출 하루에 100만 원도 안 나요. 80만 원도 안 나고. 그러니까 제가 사립판단 못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컴퓨터 카페에 있는 애들은 이것보다 훨씬 못한 사립판단이고, 컴퓨터 부품 어쩌쭈 그런 쪽은 이런 사립판단에 비하면, 세상 물정 이런 사립판단에 비하면 그냥 유치원 수준이죠. 유치원 수준도 사립판단 못해요. 그쪽은. 그래서 제가 컴퓨터 쪽은 그냥 개무시해요. 컴퓨터. 저도 컴파리지만 다른 컴파리들 무시합니다. 그냥 안 봐도 뻔해. 저 같은 사람은 되게 통설평이고, 저는 전공이 컴퓨터 쪽 아니에요. 편의점 쪽도 아니에요. 완전 다른 분야입니다. 문화예술이에요, 저. 대학원 문화예술 전공 나왔어요. 그래도 예전에 통설평인지에서도 말했지만, 알바를 많이 해봐야 돼요. 사람은 경험이 많아야 돼. 이런 분야, 출판 분야, 인테리어 분야, 컴퓨터 분야, 제조업 분야, 음식 분야, 외식업 분야, 유통 분야 다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어느 것이 뭔지 사리 판단을 잘해요. 저거 어닝 하나에 150만 원 안 하는 거 알거든. 어닝이 뭐냐면 저기 천막 있잖아요. 돌돌돌 많은 거. 150만 원 안 하는 거 알거든요. 그래서 편의점 오픈할 때 본사에서 저거 150만 원 하면 그거 얼마인지 알거든. 왜 150만 원입니까? 딱 따질 수 있는 거예요. 인테리어비 5천만 원이야 그러면 이게 왜 5천만 원이야? 거기 에어커튼 하는데 25만 원이래요. 에어커튼 웃기고 자빠냐. 똑같은 모델 제가 검색했어요. 6만 2천 원입니다. 그거 피스 2개만 박으면 돼요. 근데 그것도 25만 원 됩니까? 그런 걸 안 당할 수 있는 겁니다. 여튼 우리 현대의 사람들은 혼자 살아요. 혼자 살기 때문에 어떻게 돼? 인간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돈이 한
그래서 1,000억이 있습니다. 1,000억이 있고, 무인도에 혼자 산다? 생각해보세요. 별 의미가 없어요. 인간은 서로 소통하면서 자신의 살아가고 있다는 걸, 내가 이 사회의 구성원이고 내가 오늘이 의미 있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창업을 해서 그 어떤 사장이 되잖아요. 제일 먼저 갖춰야 될 조건이 외로움과의 싸움이에요. 사장은 직원들은 야 씨발 저 부장은 미친 개꼰대 새끼 저거 아마 뭐 서로 소통할 수 있어요. 근데 사장은 아무도 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혼자 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외로워요. 외롭습니다. 다 퇴근하고 홀로 나오는 사무실에서 그 내일까지 해결해야 되는 그 문제를 오늘 밤새도록 어떻게든 해결해야 돼요. 직장인은 참으면 돼요. 갈구면 참으면 돼. 군대에서처럼.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전부 다 직장생활 별 문제 없이 해요. 왜냐면 군대에서 겁나 참아왔거든. 두드러 맞는 거 말도 안 되는 개소리 하고 있는 거 말도 안 되는 뭐 일 시키고 이런 거 억지로 다 참아봤습니다. 막 누명 쓰고 모함 당하고 이런 것도 참아보고 그냥 참기만 하면 돼요. 근데 사장이 되면 참는 걸로 끝나지가 않아요. 그걸 해결해야 됩니다. 그거를 다음 달까지 지금 밀린 월급을 해결해야 돼요. 그렇죠. 돈을 해결을 해야 되고 그래서 머리가 아픈 겁니다. 그렇게 혼자서 살아갑니다. 사람도 요즘 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누군가와 대화를 하면서 서로 소통하고 얘기하고 싶어 해요. 내가 어제 이렇게 힘들었다. 내가 이번에 이렇게 돼서 뭔가를 신청을 했는데 당첨이 됐다. 너무 좋다. 이런 얘기를 일상적인 대화를 하고 싶어 해요. 혼자 사는 사람들 많은 동네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이것이 특히 잘 통하는 편의점이 어디냐면 국도변이 그렇고 첫 번째 국도변 두 번째 이렇게 원룸 많은 곳이 있어요. 원룸 많은 곳. 원룸 많은 건 대학가가 아닌 곳. 대학생 애들은 이런 거 없어요. 대학생 애들은 왜 없냐면 대학생들 학교 가면은 지그들끼리 얘기 많이 하잖아요. 씨바바바 막 얘기 막 해요. 근데 원룸촌인데 어른들이 사는 곳입니다. 어른들이 사는 곳. 요 두 가지가 상당히 친한차 일상을 대하고 친한차 가는 게 효과가 좋습니다. 국도변은 왜 그러냐면 국도변은 트럭 기사들이 많아요. 택시 기사들은 돈 안 됩니다. 택시 기사들은 돈이 없어요. 트럭 기사들은 돈이 있습니다. 화물차 기사들은 한 달에 수익이 300원 보통 넘기 때문에 돈이 있어요. 국도변의 그 트럭 기사분들은 매일 혼자 일하잖아요. 하루 종일 차에 혼자 있어요. 그러니까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까 뭐 어떤 놈이 껴들었는데 뭐 그놈이 막 하면서 이런 얘기 하고 싶고 아니 어제 배송을 갔다가 10분 늦게 도착해서 취소해가지고 그걸 다시 가져갔다가 했다니까 이런 얘기 하고 싶어해요. 할 사람이 없어. 할 사람이. 그래서 국도변에 있는 편의점일 경우 그런 기사님들 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왔어요? 막 이렇게 와서 뭐 어떻게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자신이 집에서 뭐 집화장으로 물건을 이제 가잖아요. 가거나 아니면 아침에 이제 배송을 하고 나가거나 아니면 밤에 나갈 때 여기 A 편의점 있고 B 편의점 있잖아요. 여기 C 편의점 있잖아요. 여기 그냥 다 거스르고 C 갑니다. 자,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트럭 기사로 생각해 봐요. 여기 친한 분이 있어요. 얘기 막 할 수 있고 어제 막 어때 막 했던 얘기 그런 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A가 하겠습니까? B가 하겠습니까? C가 하겠습니까? C가요. C 갑니다. C. C의 점포가 내가 가는 방향의 반대쪽에 있으면 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마을이 있어요. 마을. 여기 트럭들이 여기서 보통 일로 다 가요. 일로 갑니다. 일로. 근데 편의점이 여기 있어야지 이 반대쪽에 있으면 안 됩니다. 유턴 안 해요. 반대쪽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주차장이 있어야 돼. 앞에가 넓어야 돼. 공터가. 앞에 공터가 있고 편의점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차를 바로 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트럭 기사를 끼익 하고 쓰고 커피 들고 다시 갑니다. 여기 반대쪽에 있으면 누가 건너가요? 여기를 안 건너가요. 앞에 신호등이 있으면 더 좋고 신호등이 있으면 너무 좋아. 신호등이 트럭 기사들은 한 번 쓰잖아요. 그러면 그 손해라고 생각해요. 손해라고. 시간과 연료 때문에. 근데 신호등이 있으면 어차피 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호등이 있는 편이 그 앞에가 제일 좋은 자리입니다.
여튼 이런 곳에서 하는 곳은 친한 척 하는 곳이 엄청 중요해요. 국도면 편의점 매출 안 나올 것 같죠? 엄청 많이 나오는데. 터미널 점만큼 나와요. 하루에 350 막 이렇게 찍습니다. 그리고 국도면 편의점은 한번 들어온 사람들이 사가는 양도 많아요. 뭐 쭉 가면서 계속 먹으려고. 빵 몇 개에다 우유에다 뭐 도시락에다 김밥에다 되게 많이 사갑니다. 객단가가 높아요. 한 사람이 사가는 금액이. 큰 마트 같은 경우는 객단가가 높아요. 한 사람이 와서 몇만 원씩 사가잖아요. 근데 편의점은 평균 객단가가 3천 원밖에 안 됩니다. 2천 얼마, 3천 얼마. 담배값 올라서 좀 올랐겠네. 2천 원밖에 안 돼요. 객단가가. 그러니까 하루에 100명이 와도 27만 원밖에 안 돼요. 1000명이 와도 27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근데 마트는 한 사람 객단가가 10만 원이기 때문에 100명은 벌써 100만 원, 10만 원이면 100명은 벌써 1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편의점이 객단가가 낮기 때문에 손님은 겁나게 많이 오고 돈을 별로 안 되고 이런 겁니다. 근데 어쩔 수 있어요. 마트 차릴 돈이 없는데 마트는 겁나 커야 되지 않습니까? 여튼 이 국도면이 잘 통하고 원룸도 엄청 잘 통합니다. 이유는 같습니다. 원룸은 이런 거 필요 없죠. 도로변 필요 없습니다. 골목길에 아무 때나 있어도 됩니다. 원룸촌은. 요 두 가지 혼자 사는 사람들 많은 곳은 일상만 대하에도 매출이 20%에서 30% 정도가 제가 장단드려요. 저도 수원에 혼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혼자서 컴퓨터 조립하다가 아니면 뭐 다른 거 하다가 아니면 진상 손님이 오거나 그러면 그 옆에 CU 있어요. 그게 나이 한 50대 되신 분인데 편의점 가요. 그냥 편의점 가서 뭐 딱히 이렇게 커피밖에 안 사 먹는데 커피랑 도시락 가끔 사 먹는데 라면이랑 가서 이런저런 얘기합니다. 아까 미친놈 하나 와가지고 짱 뒤진 줄 알았다고. 지파워가 고장인데 파워 정상이라 그래서 보드 6번 동안 바꿨다고 4시간 동안 막 이런 얘기 합니다. 뭐 반박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뭐도 사고 이럽니다. 제가 거기에 뭔가 필요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옆 건물이거든요. 되게 가까워서 그냥 신시하고 가는 거예요. 예. 혼자 있으니까 뭐 얘기할 사람도 없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트럭 기사들이랑 다시 한 번 합니다. 트럭 기사 첫 번째 트럭 기사들 트럭 기사분들 택시 기사분들은 아닙니다. 트럭 기사분들 국도변은 트럭 기사분들 그리고 원룸촌은 직장인들 네, 직장인들. 요 직장인들. 원룸촌이 아니라도 돼요. 원룸촌이 아니라, 이렇게 뭐 오피스텔 근처나, 아니면 이렇게 사무실 많은 곳도 괜찮습니다. 사무실. 사무실 겁나 많은 것도 괜찮습니다. 여기는 이제 들은 걸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되죠. 소문나면, 아니, 저기, 뭐 말단 직원 한 명이 와서 막 부장 겁나 씹었는데 부장한테 그 얘기하면 어떡해요. 그냥 자기만 알고 있어야지. 그냥 들어주기만 해야지. 그래서 그렇게 친한 척, 아는 척 하는 게 매출 핵심이고, 혼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누구나 다 대화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누구나 다 사연이 있고 이야기거리가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맨날 찾아가서 맨날 보는데 뭔 이렇게 할 얘기가 있겠어. 아니에요. 맨날 통화하고 맨날 만나는 친구가 할 이야기가 많은 겁니다. 1년 만에 한 번 보는 친구는 만나서 할 얘기가 없어요. 그 1년 동안에 아주 많은 사건이 있고 진짜 막 얘기해주고 싶고 막 이렇게 했던 어떤 이야기가 막 있다고 하더라도 심지어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1년 만에 2년 만에 만난 친구는 얘기할 게 없어요. 그 1년 동안에 그 많은 걸 어떻게 풉니까? 그래도 제가 책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 9년간의 10년간의 그 편의점 이야기와 그 20년간의 연애학 그 요령을 다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오래 걸린 거예요. 그래서 매일 자주 볼수록 이야기거리가 많기 때문에 친한 척하면 자주 와요. 예. 그리고 또 많이 사가요. 요것만 한다고 해도 뭐 어떤 행사니 김밥이니 이런 것들 뭐 그런 것에 쏟을 노력을 요런 곳에 쏟으면 됩니다. 요거 자신이 친한 척 아는 척 못한다. 난 그냥 먼저 말 못하고 뭐 그런데 그런 관계 없어요. 모든 손님에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거 모든 손님에게 그럴 필요 없어요. 모든 손님에게 그러면 미친놈이죠. 미친놈이 이러면 또라이죠. 그 예전에 어떤 저기 무슨 동에 치킨집이 하나 있었는데 치킨집이
거기 겁나 웃겼습니다. 그 사장이 저기 치킨 배달 가잖아요. 그러면 초인종을 눌러요. 딱 누르면 띵동 그러잖아요. 그러면 띵동 누르고 옆에 딱 숨어요. 문 옆에. 그러면 이제 뭐 치킨 시킨 주인 집 주인이 이제 사람이 문 열고 나와서 뭐 누구세요? 그럼 딱 옆에 숨어 있습니다. 문 뒤에. 그러면 아 뭐야? 그럼 문 다시 닫잖아요. 그럼 또 띵동 눌러요. 그러면 아 뭐야 뭐야 다시 문 열잖아요. 그러면 까꿍 하고 이렇게 나타나요. 아홉 개 까꿍 하고 치킨 사장이 그 50대 분인데 까꿍 하고 나타나요. 그러면 그러면서 치킨 왔습니다 하면서 행복한 시간 되세요. 이러고 갑니다. 그리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전부 다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면서 인사 막 겁나면서 돌아다녀요. 그런데 치킨집을 이제 한번 방문을 하잖아요. 방문하면 겁나 웃겨. 방문 손님 거의 없어요. 그 홀은 쪼만해서. 그러면 그 안에서 치킨 먹고 있으면 갑자기 문 배달 갔다 와서 문 열고 딱 들어와서 뭐라 그러냐면 아 씨발 아 개놈 겁나 씨야 많이 시키냐 바로 욕해요. 그리고 배달 가서 까꿍 이러고 아 그 겁나 이게 사이코 아닙니까 이거? 아 여튼 모든 손님에게 이럴 필요 없고 자기가 좀 코드 맞고 사람은 코드가 맞아야 돼요. 여자 꼬시는 것도 코드가 맞아야 돼요. 코드가 안 맞으면 절대 못 꼬십니다. 유머 코드가 맞아야 돼요. 자기가 코드 맞는 사람 애들에게만 일단 이렇게 친한 척 아는 척 하면 돼요. 이거 친한 척 아는 척 못하는 사람 없습니다. 왜냐면 모든 사람은 전부 다 친구가 있어요. 친구가 있잖아요. 친구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 이유 없이 입 빨린 소리하고 친한 척하는 사람은 무조건 경계해야 됩니다. 이런 거 자신이 편의점 브랜드나 어떤 거를 계약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입 빨린 소리 한다는 건 사기를 치겠다는 뜻이에요. 여튼 편의점 책을 기다리는 분들이 한 제 생각에 한 200명밖에 한 100명? 100명 남았나? 너무 오래됐어요. 그리고 연예학책 기다리는 분들은 뭐 사장님 연예학책 기다리다가 군대 갔다 오고 대학 졸업하고 저기 작년에 올해 결혼합니다. 뭐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인사하더라고요. 사장님 책이 좀 미리 나왔으면 저도 결혼 전에 많이 놀 수 있었을 한번 화려한 인생을 살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아쉽습니다. 이러고 메일이 왔는데 아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냥 아 여튼 제 블로그에 예전에 책을 전자책으로 3년 전이죠. 그것도 벌써 2011년도에 책 나온다고 했으니까 2010년도죠. 2010년도에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때부터 책 언제 나오냐고 매년 매달 몇 달 이렇게 리플 다시던 분들을 제가 다 봤습니다. 리플을 봤는데 그리고 2016년도인가 그때 너무 분량이 많아져서 그냥 전자책으로 대충 묶어서 내겠다고 하니까 리플 50개 넘으면 제가 내겠다고 하니까 금방 넘었더라고 50개가 우르르 달리면서 책 내달라고. 근데 지금 2019년이죠. 그때 2016년이었는데 컴퓨터는 그냥 기록하려고 올리는 거예요. 기록하려고. 컴퓨터는 진짜 특이하고 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것만 올리고 아니면 뭐 사기당할 뻔한 거 이런 것만 올리고 연예학이랑 편의점에 대해서 계속 올릴 예정입니다. 뭐 컴퓨터 글을 뭐 보는 사람도 있죠. 최근에 뭐 컴퓨터 제가 뭐 글 올린 지 얼마 꽤 됐지만 2011년도부터 조금씩 올리기 시작했지만 그 뭐 이렇게 방문자들이 제 글을 읽는 방문자들이 처음에는 편의점이었다가 그 다음에 연예학 쪽의 분들이 많이 봤죠. 제일 처음에는 이제 여행지 분석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여행지 분석에서 편의점에서 그래서 연예학에서 그리고 컴퓨터로 옮겨갔는데 컴퓨터가 마지막이죠. 마지막. 컴퓨터 그래도 요즘 뭐 보면 뭐 컴퓨터 쪽 분들이 많이 봅니다. 거의 방문자들 보면. 지금 유튜브도 뭐 컴퓨터 쪽이 많듯이. 하지만 이게 더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많고, 컴퓨터는 저보다 아는 사람 훨씬 많아요. 저야 그냥 좀 양심적으로 할 뿐이지. 케이스만 좀 제가 전문적으로 알지. 근데 편의점이랑 연예학은 그 누구와 붙어도 그 전문가, 어떤 전문가와 붙어도 뒤질지 않을 정도로 많은 그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것에 대해서 잃어버린 그 구독자들을 위해서 유튜브 말고 유튜브는 씨, 뭐 한지 얼마 되지도 않은데 뭐 그분들을 위해서 많이 올릴 예정입니다. 뭐 컴퓨터 쪽에 관심 있는 사람은 뭐 이 지금 제가 말하는 이 말까지 아마 듣지도 않았을 거예요. 중간에 좀 보다가 아이 뭐야 이거 편의점 얘기하고 난리야 아마 또 끊었을 거야 아마. 여튼 그리고 저기 또 뭐 편의점 글은 제가 이제 순서를 연예학 책 먼저 내고 편의점 책을 내려고 하기 때문에 연예학 책이 분량이 너무 많잖아요. 30권짜리인데. 아, 그래서 이게 자꾸 미뤄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죽기 전에는 해야 되는데.